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윤현중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연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처음 학교로를 활용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반반이네요. 일단은 제가 드리는 파트는 처음 학교에 대한 소개 파트입니다. 네,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할 시스템 처음 학교로 국공사립 유치원 대상 권역별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목차입니다. 목차는 연수 일정, 그 다음에 사업 개요, 시스템 기능 설명, 그 다음에 네 번째 향후 운영 일정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및 목적입니다. 그 배경은 첫 번째가 공정한 유치원 입학 절차 마련, 두 번째 유치원에 대한 업무 경감, 세 번째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처음 학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범위로는 입학 대상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해당하는 유아, 이용 대상으로는 17개 지역의 유치원, 학부모, 교육청,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리고 이용 방법으로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온라인의 원서 접수를 통해서, 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에 있는 모집 요강과 재학생 인원 관리의 기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은 크게 유치원용과 학부모용, 교육청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추진 경과입니다. 처음 학교로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 10월 달에 처음 시범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 오픈 지역으로는 여기 서울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북, 세종 이렇게 3개 지역에서 오픈을 해서 16년도에 성공적으로 서비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0월 달에 또 오픈을 해서 전국 17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 실시했고요.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선도 교원 양성 및 연수를 다수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장 안착을 위해서 실시를 하였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참여 유치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확충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가 좀 안내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내. 일반 모집 접수 첫날, 그 다음에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 결과 발표 당일은 가급적 접속을 피해 주시고 다음 날부터 접속하시면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하십니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치원 관계자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학부모분들이 이제 유치원에 연락을 해서 뭐 선발 결과 확인 날이나 아니면 접수 첫날에 접속이 안 될 때 문의가 오면 이런 안내를 같이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2018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여기 19년도 아래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4일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 학교로 오픈일, 그 다음에 우선 모집 결과 발표일, 그 다음에 일반 모집 접수 첫날, 그 다음에 일반 모집 결과 발표 이렇게 4일 동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만큼 이제 관심도 높기 때문에 검색 실시간에 오르긴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 시스템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급적 당일날 접속은 좀 피해 주시고 다음 날부터 접속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시스템에 대한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일정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저희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자로는 크게 유치원, 학부모, 교육청 여기 위에 화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되어 있죠. 그리고 모집으로는 유치원 입학을 위한 모집으로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우선 모집, 일반 모집, 추가 모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을 우선 모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은 크게 8단계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에서 1단계 모집 요강 및 재학생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유치원에서는 우선 모집을 위한 선발 기준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입력이 완료가 되면 우선 모집에서 뽑아야 되는 인원을 등록을 하시면 유치원의 사전 업무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부모가 3단계로 희망하는 유치원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원서를 접수를 하면 학부모는 처음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완료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선 모집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4단계 해당하는 서류를
그 원서 접수한 유치원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처음 학교로는 타 부처와의 연계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시스템 연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타 부처와 연계가 되고 있는 첫 번째가 통일부 하나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한 이탈 대상 자격 확인, 그리고 두 번째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법정 저소득층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고 계신 자격이 있으신 학부모는 실시간으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별도의 서류는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외에 자격이 확인이 안 되는 우선 모집은 해당되는 원서 접수한 유치원에 문의하신 다음에 제출을 완료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 연계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유아의 주민번호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아의 주민번호 검증은 학부모가 처음 회원가입을 하실 때 유아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4단계 우선 모집을 위한 유치원에서 학부모는 사전 업무가 완료가 되면요. 5단계로 우선 모집을 위한 선발 추첨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6단계 추첨이 완료가 되면 학부모는 선발 결과 확인 및 등록을 합니다. 근데 우선 모집은 결과값이 선발과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단계로 탈락인 경우에는 일반 모집으로의 재접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8단계로 유치원에서는 일반 모집을 위한 정원을 관리해 주시면 우선 모집에 대한 8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 우선 모집은 8단계가 완료가 되고 다음으로 다시 한번 일반 모집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모집도 우선 모집과 동일하게 8단계입니다. 8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1단계 유치원에서 모집 요강 및 재학생을 관리를 한다. 이 관리라는 표현은 우선 모집부터 진행을 해주셨던 유치원의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수정할 수 있고요. 파일 같은 거 올렸을 때 모집 요강 파일을 다시 올릴 수 있고요.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선 모집에 선발이 됐을 경우 재학생이 다른 유치원으로 갔을 경우 재학생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가 시스템 주요 기능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1단계 유치원에서는 모집 요강 및 재학생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2단계 일반 모집을 위한 선발 기준 번호를 우선 모집에서 입력했던 거와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이 완료가 되면 일반 모집을 위한 선발 인원을 등록을 하시면 유치원에서 해야 되는 사전 업무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학부모는 희망하는 유치원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4단계 일반 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과 학부모에서 사전에 해야 되는 업무는 완료가 되고요. 5단계로 일반 모집에 대한 선발을 추첨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추첨이 완료가 되면 6단계로 선발 결과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근데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선 모집의 선발의 결과값은 선발과 탈락입니다. 하지만 일반 모집의 선발의 결과값은 선발과 대기입니다. 탈락이 없습니다. 선발되지 않은 모든 유아는 대기입니다. 대기. 그렇기 때문에 7단계로 유치원에서는 일반 모집을 위한 대기자 관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계로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이 끝날 때쯤에 정원에 대한 정원 미달 시 추가 모집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유치원 자체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면요. 유치원에서는 추가 모집은 크게 7단계입니다.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계로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이 끝났을 때 그 유치원에서 추가 모집의 여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은 한다 안 한다라고 시스템적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단계로 유치원에 추가 모집을 위한 모집 정보를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사전 업무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학부모는 3단계 유치원의 모집 정보를 저희 처음 학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4단계 현장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단계 저희 시스템은 추가 모집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선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자체에서 선발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 유치원 자체 선발 진행을 하면요. 6단계로 학부모는 그 지원한 유치원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7단계로 최종 등록을 마감을 하면 저희 처음 학교의 업무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는 차년도 2월 중순부터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 2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곳에 유아의 정보를 6개에서 7개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아학비 지원에는 보통 입력을 그 7가지 이상의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아학비 담당자분들이. 근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그 6개에서 7가지의 정보만 제공을 하고 그 외의 정보들은 유아학비 담당자분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 학교에 대한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고 네. 그리고 2월 말까지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네, 두 번째 2019년도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네. 그 표는 작년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그 왼쪽 화면 왼쪽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추천 방식, 우선 모집, 일반 모집, 대기자 관리, 추가 모집,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크게 6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방식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는 희망순 추첨이라고 해서 희망순대로 추첨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희망순 추첨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기능이 추가된 거는 시스템을 통한 자동 선발 추첨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추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에서 자동으로 선발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첨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 모집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집은 크게 이제 바뀐 거는 우선순위의 대상자 순위의 표시 변경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순위가 법정 저소득층, 2-1순위가 국가보훈 대상, 2-2순위가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 3순위가 기타 순위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근데 2019년도에는 그 순위가 변경된 건 아니지만 숫자의 그 순위의 숫자가 표시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1순위는 법정 저소득층, 그다음에 2순위는 국가보훈 대상자, 3순위는 북한 이탈 주민, 4순위는 기타 순위로 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숫자 표시를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8년도에 저희는 타 부처와의 연계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자격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추가하였는데요. 2019년도에는 추가적인 연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현재 타 부처와 연계가 진행되고 있는 법정 저소득층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순위의 법정 저소득층, 그 다음에 2-2순위의 북한 이탈 주민으로 순위를 넣어야지만 시스템에서 타 부처와의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 순위가 그러니까 1순위와 3순위가 아니어도 법정 저소득층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자격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그 1순위가 재학생의 형제 자매고 그다음에 2순위가 법정 저소득층이고 3순위가 국가보호 대상, 4순위가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5순위 기타 순위를 활용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순위를 놔버리면 저희가 법정 저소득층과 북한 이탈 주민의 자격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그냥 그 대상자인 분들은 현장에다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순위를 변경하셔도 법정 저소득층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자격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일반 모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모집은 2018년도에는 저희가 추첨하는 방식을 2가지 방식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별도 추첨이라는 명칭을 활용해서 교육과정 플러스 방과과정으로 뽑는 동시 추첨 방식. 두 번째, 단계 추첨이라는 명칭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먼저 추첨 후 선발자에 한해서 방과과정을 뽑는 추첨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단계 추첨은 활용하지 않고요. 추첨에 대한 방식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별도 추첨 방식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별도 추첨 방식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플러스 방과과정으로 반을 만들어서 동시에 뽑는 추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추첨 방식이 2개에서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대기자 관리입니다. 대기자 관리는 변경된 건 없지만 동일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려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대기자 관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 시스템은 차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자 관리에 혹시 유아가 추가 선발됐을 때는 3일간의 등록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2019년도 동일합니다.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대기자 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은 차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모집에서 대기자 관리 중에 추가 선발 시에는 3일간의 등록 기간을 부여하고요. 이후에는 자격을 박탈합니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 모집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2018년도에는 2019년도 1월 한 달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기간을 늘렸어요. 추가 모집이 일반 모집 대기자 관리가 진행을 할 때 추가 모집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기간을 늘렸고요. 기간은 2020년도 1월 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기간이 좀 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요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건데요. 기타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3년간 유치원 정보공시 등록 시스템이라는 유치원 알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이관해서 그 정보공시에 있는 시스템의 아이디와 인증서가 있으면 그 아이디와 인증서로 저희 처음 학교에서도 로그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신규로 다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치원 업무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전부 다 신규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이 완료가 되면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시스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 처음 학교로 향후 운영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주요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저희 처음 학교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서비스가 오픈이 됩니다. 9시에. 그게 처음 학교의 오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10월 18일 금요일 날 유치원의 업무 서비스가 9시에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11월 1일 금요일 날 처음 학교로 대국민 서비스가 9시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픈이 된 이후에 11월 5일 화요일부터 9시부터 우선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7일 목요일 18시에 마감이 되고요. 11월 12일 화요일 날 우선 모집을 위한 추천 발표를 15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 15시 발표는 그 책자에는 없고요. 네, 여기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9일 화요일 날 일반 모집 원서 접수가 9시에 시작이 되고요. 11월 21일 목요일 날 18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26일 화요일 날 일반 모집 추천 발표를 15시에 발표를 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7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보다는 일정이 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었다는 말씀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렇게 저희 매뉴얼에 드린 그 세부적인 일정을 보시면서 그 회원가입이나 유치원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사전에 입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마감 때 몰리시면 조금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입력 기간이 좀 늘었으니까 유치원 관계자분들은 입력하실 때 사전에 회원가입부터 해서 그 사전 입력에 입력해야 되는 모집 요강, 재학생, 그다음 우선 모집에서 입력해야 되는 선발 기준 번호, 인원 관리를 사전에 입력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입력을 하시고 사용하시는데 네,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주요 일정에 대해서 7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처음 학교의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실제 시스템을 열어서 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